우리의 사명은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웁니다. 최저가 판매 시스템인 아이템 위너와 신속 배송 시스템인 로켓 배송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이젠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와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까지 여러 시장에 진출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시가총액은 한때 100조 원에 육박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1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혁신 성공을 내세우는 쿠팡, 하지만 그 이면의 그림자도 짙습니다. 민원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대신 전해줄 택배 노동자, 그들이 처한 노동 환경을 경제지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2회에 걸쳐 다룹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쿠팡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여러 차례 당경진을 통해 산업계 홍보기사부터 기업 입장 대리 피드백까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경제지 보도 문제를 알려드렸는데요. 쿠팡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은 쿠팡의 명과암이 확연히 드러나는 한 달이었습니다. 3월 11일 쿠팡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공모가 $35로 입성합니다. 이는 쿠팡이 전날 제시한 희망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라며 경제지는 기업 가치가 쿠팡보다 앞선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도라며 보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경제지는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주목했습니다. 상장 직후인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매일경제와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총 43건 보도했고 3월 한 달간으로 넓히면 관련 보도를 총 97건이나 냈습니다. 반면 쿠팡 노동자 3명의 죽음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지방에 두고 서울에 올라와 홀로 고시원 생활을 하며 송파 1캠프에서 심야 새벽 배송을 전담하던 A씨는 3월 6일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계 경제일간지 중에 매일경제와 서울경제만 단건으로 각 한 건씩 그의 죽음을 전했고 한국경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구로 배송 캠프에서 쿠팡 친구를 관리하던 캠프 리더 B씨는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끝내고 귀가한 후 새벽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세계 경제일간지 중 단 한 곳도 B씨의 죽음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오후 1시경 운전하던 쿠팡 택배 차량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C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일간지는 무보도로 일관했습니다. 한국경제와 서울경제가 온라인에 각 한 건씩 2건의 보도를 냈지만 이조차도 고인은 입사 후 배송 업무에 배치된 지 2일 차였다며 배송 물량을 다른 직원에 비해 적게 배정한다는 쿠팡의 입장문을 단순 전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쿠팡은 가장 많은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어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이 10명 가까이 죽고 심야 노동과 과도한 업무량의 힘듦을 호소했다면 단순 논란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나서서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이들이 일했고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게 마땅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지는 쿠팡 노동 환경에 대해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과로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언급한 기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 보도는 쿠팡의 자사 홍보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쿠팡은 계약직에게도 자사주를 나눠준다라거나 더위로 힘들 쿠팡 친구를 위해 에어컨을 설치했다, 건강관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는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눈에 띄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한국경제 기사는 쿠팡이 업계 산업재 1위인 이유는 다른 기업과 달리 쿠팡 노동자 상당수가 직고용 형태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복리후생이 잘 마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중소물류센터와 비교하면 천국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는 쿠팡 노동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차선쯤은 된다, 이런 것을 진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쿠팡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기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쿠팡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97.5%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내부는 일용직과 3개월, 9개월, 1년 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분할해 승진처럼 내부 성과 체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무기계약직은 2년 이상 일해야만 될 수 있는데 이 비율은 전체 계약직 중에 20%를 채 넘지 못합니다. 노동 전문 일간지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쿠팡 노동자의 칼럼을 보죠. 쿠팡은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별하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재계약 기준을 알 수 없어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계약 거부를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데요. 근태가 좋지 않은 사람, 업무 성과가 낮은 사람, 쿠팡 내 반성문으로 불리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자주 쓴 사람, 그리고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사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 노동조합을 준비한 사람, 쿠팡 물류센터의 문제점을 사회에 공론화한 사람. 칼럼에 따르면 2020년 쿠팡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때 유일하게 재계약이 안 된 인원은 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했다는 점,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공론화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쿠팡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 야간 노동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고용이 보장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제지가 일제히 보도한 계약직도 자사주를 받는다라는 것도 뜯어보면 지급받기 어려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70%가량을 점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주식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나머지 30%인 상시직 노동자에 한해봐도 주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1년 근속할 경우 50주 절반인 25주를 지급하고 1년을 추가로 근무하면 나머지 25주를 마저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계약 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반절의 사실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보도도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며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쿠팡 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5도를 넘은 날이 10여일이 넘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쿠팡은 8월 8일 전국 물류센터에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쿠팡 케어센터를 운영해 전 직원 건강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은 용량이 작은 에어컨 세대로 넓은 물류센터 공간을 감당할 수 없다. 물과 아이스크림이 놓인 휴게실까지는 왕복 15분이 걸려 대부분 찾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는 쿠팡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피성 대책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매일노동 뉴스 칼럼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노조와 협력해 건강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재계약이 코앞이라 그럴 수 없다며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동 환경을 정말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면에는 경제지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기업의 편을 들며 가려온 쿠팡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이 있습니다. 언론이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대우할 때 그때 우리 사회를 진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쿠팡 노동 환경의 진실이었습니다.